시사 팩트 오늘 세 번째 다룰 팩트는요. 공소기각 막판 끼워넣기입니다. 민주당이 어젯밤에 법사위 소위에서 이 형사소송법 개정안을 통과시켰는데 국민들 시선이 모두 검사의 보안 수사권에 가 있는 사이 공소기각 사유를 확대하는 내용을 끼워 넣은 걸로 확인되면서 논란이 크게 일고 있습니다. 한동훈 의원 목소리부터 듣겠습니다. 공소기각을 판결로서 할 수 있는 범위를 확 넓혀 놓는 조항을 끼워 넣었습니다. 그동안에 이 얘기는 없었지 않습니까? 이건 결국 근데 대단히 불순한 의도가 있어요. 이재명 대통령 사건에 대해서 공소 취소를 막 시도하잖아요. 공소 취소는 1심까지만 가능합니다. 그런데 공소기각의 판결은 2심 이후에도 가능한 것이거든요. 그런데 민주당이 그동안 주장해온 수사가 무리했다. 수사가 무리했다고 판단되면 대단히 불확정적이고 재량의 개념이잖아요. 유무죄까지 안 가고 공소기각을 판결할 수 있는 범위를 조항을 몇 개 더 넣어버린 거예요. 중대한 위법사에 기하여 공소가 제기되었을 때, 소추 재량권을 현저히 일탈하여 공소가 제기되었을 때 되게 애매한 얘기 아닙니까? 이미 민주당에 의하면 민주당 사람들을 기소하는 건 다 소추 재량권을 일탈한 거라고 생각하잖아요. 그러면 이렇게 끼워 넣어서 법원을 압박하겠다라는 겁니다. 보안 수사라는 거가 폐지하냐 아니냐는 거 가지고 엄청난 사회적인 논란이 있었죠. 저는 이 조항은 그 급의 문제라고 생각해요. 그런데 그게 마지막 날 쓱 들어간 거예요. 어떤 공론화 과정과 논의도 없었지 않습니까? 별개의 핵폭탄을 또 이렇게 끼워 넣은 거예요. 아무도 모르게. 이 두 개를 이제 새로 집어넣은 것은 뭐 상당한 의도가 보이는 관점이라고 보여집니다. 사실은 이게 이제 이 중대한 위법 수사, 뭐 소추재량권 현저히 일탈 이런 게 사실은 굉장히 이게 이제 판례를 통해서 뭐 구체화되어야 될 문제라서 이렇게 그냥 막연히 금방 이렇게 집어넣었다 뺐다가 할 문제는 아니라고 봅니다. 어젯밤에 형사소송법 이걸 법사위 소위에서 민주당이 단독으로 처리했는데 그때 끼워 넣었다는 겁니다. 공소기각법. 자, 이 공소기각법이요. 우리가 앞서 다뤄봤던 주제와도 이어진다라는 게 한동훈 의원의 주장입니다. 어떻게 이어진지 보시죠. 대통령이 공소 취소, 이게 플랜 A라면 연임 개헌, 지난 주제였죠. 연임 개헌이 플랜 B라면 그것마저 안 됐을 때를 대비한 게 바로 플랜 C, 이 공소기각법 아니냐라는 겁니다. 이현종 의원님. 네. 핵심은 지금 법원이 공소를 기각할 수 있는 범위 있어요, 지금도. 근데 이거를 확 늘려놨다는 겁니다. 참 저는 이게 모든 지금 법률에 대한 만드는 게 하나의 어떤 지향점이 있다고 봐요. 결국 이재명 대통령 사건을 무효화하기 위해서 결국 이런 입법들을 하고 있는 게 아닌가라는 국민적 의심을 하나둘씩 확인시켜 주고 있습니다. 자, 그동안을 보면 공소 취소라는 말만 많이 나왔잖아요. 네. 이재명 대통령 8개 사건 5개 재판을 받고 있습니다. 자, 그중에서 이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을 빼고는 전부 다 1심이 진행되지 않았어요. 결론 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이런 사건들은 공소 취소를 할 수가 있는 거예요. 예. 그런 가능성이 있죠. 근데 단 하나의 사건, 즉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 같은 경우는 대법원에서 유죄 취지로 확정 판결이 돼서 지금 고법에 가 있는 상황입니다. 자, 이런 사건은 그냥 할 수밖에 없죠. 그런데 이런 사건은 어떻게 그럼 막을까요? 자, 이게 지금 이 법을 보면 예를 들어 피고인이 뭐 사망을 했다든지 이럴 경우에 한해서 사실은 공소 자체를 이제 기각하는 게 돼 있습니다. 현저하게 어떤 법률적으로 절차에 문제가 생긴다든지 피고인이 사망했을 경우에만 이렇게 할 수 있게 된 거예요. 근데 여기에 2개 2번, 3번을 더 추가로 넣은 겁니다. 예. 근데 이 2번, 3번 자체가 보면 사실상 이재명 대통령 사건을 연상시키는 그런 조항들이에요. 여기 보시면 알겠지만 중대한 현저히, 아니 앵커께서도 중대한 현저히라는 말에 대해서 법률에 그게 들어가면 법률은요 등자 하나만 가지고도 5만 가지 해석을 할 수 있어요. 근데 중대하다 그러면 앵커가 생각하는 중대한과 제가 생각하는 중대한이 다를 수가 있죠. 예. 현저한도 마찬가지입니다. 즉 법률이라는 걸 명확해야 되는데 해석 여하에 따라서 고무줄처럼 늘어날 수가 있는 거거든요. 그렇다면 왜 이걸 이렇게 집어넣었을까? 결국 이번에 형사소송법 개정이라는 것 자체가 검찰의 보안 수사권을 없애는 거에 모두 초점이 맞춰 있는데 실질적으로는 이거를 훅 집어넣음으로 인해서 결국 이재명 대통령 사건에 대해서 공소기각할 수 있는 여지를 두는 게 아닌가라는 오해를 살 수가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저는 왜 이런지 모르겠습니다. 지금 그렇지 않아도 국민들 지금 뭐 주가 하락, 부동산 문제 다 열받아 죽겠는데 이것마저도 이런 방식으로 또 한다 그러면 이거 어떻게 역사의 책임을 지려고 이러는 건가요? 박상현 검사가 김성태 회장한테
뭐 과자를 주었다? 지금 그걸로 징계를 받지 않았습니까? 그것도 지금 중대하다고 볼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러면 이거 공소, 기각할 수 있다. 이렇게도 해석될 수 있다는 겁니다. 자, 국민들 눈이 검찰의 보안 수사권 쪽에 다 가 있을 때 민주당이 갑자기 이 조항을 끼워 넣었다는 게 한동훈 의원의 주장인데 그 이유가 뭔지 민주당 목소리도 들어보겠습니다. 개정안 보니까 327조 이제 공소 기각 판결 부분에 이제 중대한 위법 조사에 기할 공소가 제기되었을 때 그리고 포토리랑 건의 현저히 일탈했을 때 이렇게 추가됐는데 네. 추가된 배경 같은 게 좀 공소기각 판결 사유에 추가된 것은 기존의 대법원 판례에 의해서 인정된 그런 사례들입니다. 사유가 구체적으로 조문화되었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원래 2호에 있던 사유를 3호, 4호를 신설하면서 그 내용을 조금 더 구체화시켰다고 보시면 좋습니다. 원래 2호로 해결되던 내용들입니다. 조경윤 위원장님, 원래 있는 걸 구체화한 거라고 하지만 중대한, 현저한 이게 구체화한 겁니까? 그리고 오늘 한 매체가 단독 보도해가지고 이 공소 기각이 들어가는 거를 알았지 국민들은 다 몰랐어요. 글쎄요, 저는 이게 그렇게까지 정치적으로 해석될 문제인가 싶습니다. 저는 이게 공소청이 신설이 되면 지금이야 이제 검찰 권한의 축소 부분에만 초점이 맞춰 있지만 공소 권한을 이 공소청에 행사했을 때 그 부분을 어떻게 견제할까에 대한 고민이 당연히 있을 수밖에 없고요. 결국에는 이 공소제기가 되면 법원의 판결을 통해서 위법한 공소제기는 바로 잡아야 된다. 이런 원칙을 어떻게 구현할까를 고민했던 것으로 보입니다. 예. 지금 아까 김승원 이 간사가 얘기한 판례로 확립됐다는 것은요. 공소기관의 판결 사례들이 있습니다. 그럼 매우 드뭅니다. 왜냐하면 아예 위법하게 제기된 이 공소제기 재판권이 없다라든가 사망했다든가 피고인이 이런 경우에는 워낙 현저한 사유이기 때문에 그 명시한 사유만으로 공소기각 판결이 당연히 나오는데 소추재량권이 남용돼서 공소권이 남용됐다. 이런 사례로 공소기각 판결이 나오는 경우가 간혹 있습니다. 이제 공소청이 신설이 되면 그것을 통제할 적절한 수단을 아예 법제하자는 취지인 것이지 여기에 어떤 다른 정치적 의미를 관여시켰다라고 보기 없고 더 나아가서 이걸 예. 이재명 대통령의 문제와 연결시키는 것은 너무 무리한 논리라고 생각하고요. 왜 형사소송법이나 형사 절차와 관련된 모든 문제를 다 이재명 때문에 한다고 비판하는지 그 근거는 저는 너무 취약하다고 보고 특히 예. 이번에 형사소송법 개정이라든가 검찰 개혁 관련에 대해서 일각에서 비판하는 민주당의 강경 세력이 주도하고 있다고 하는데 그분들이 이재명 대통령 위해서 법 개정했다는 겁니까? 저는 앞뒤 논리도 맞지 않는 얘기인 것 같습니다. 예.